선생님 거북목은 언제 없으시나요? 아저씨 몸도 겁나 안 좋아 보이는구만. 이게 나 진짜 엉덩이를 왜 만지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네. 얘기거든요. 이게 이건 말하는 단어가 팍팍 꽂히네. 짝퉁, 사이비, 네. 원인 없는 현상. 근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만 출연하게 된 바른문 교수 채널의 신PD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도 출연하고 싶은 미우 라인 의원 대표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문 교수 박성규입니다. 되게 어색해요. 어색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읽기 컨텐츠인데요. 악플이 조금 달렸거든요. 그거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네, 바로 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악플인데요. 사이비, 돌팔이, 약팔이, 원인 없는 현상치료, 짝퉁. 어휴, 저걸 믿냐. 아니, 이건 말하는 단어가 팍팍 꽂히네. 짝퉁, 사이비, 네. 원인 없는 현상.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의 문제는 목, 어깨의 문제는 어깨, 이렇게 배웠던 상식들을 거기다 계속 적용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인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과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 나는 여기도 아픈데 다른 데도 아프다. 그러면 이 원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단계들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이 1단계와 7단계를 계단별로 가야 되는 방식이 있고 한 번에 7단계까지 가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1단계, 7단계를 바로 가버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다? 아니면 이거 짝퉁 아니냐? 뭔가 하려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자꾸 약팔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실제로는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 있어요. 제가 진짜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각자의 습관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과학적 이론들을 갖고 있는데 마치 마술과도 같아요. 마술도 우리가 처음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봤을 때 결과만 보니까 이거 무슨 마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저도 그 과학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단계별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만 명의 임상 케이스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잘 맞는 이 자세 체형과 그 유형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한 것들을 이 책으로 출간을 할 거고, 내년 1월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찾아갈 겁니다. 1월! 원장님은 네. 교수님이랑 혹시 몇 년째 10년째. 10년째. 네, 알고 그럼 10년 동안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네. 솔직히 네. 사이비 맞죠? 처음에 보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건 뭐지? 이거 대체 이거 뭘까? 하고 이제 처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랑 똑같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아닌데 점점 환자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오. 구독자분들은 단점이 옆에서 궁금한 걸 직접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10년 전에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사이비는 아니네.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럼 갖게 됐죠. 사이비는 아닌데 뭐죠? 사이비처럼 보이게 자꾸 말씀하세요. 이게 아는 게 많으신데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시간 저희가 제한적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단계를 자꾸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이 사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시간만 충분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 단계별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도 한 장을 딱 펼쳐놓고 1시간을 설명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나 학문이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한 장을 딱 열어놓고 1시간 동안 여기 학문, 저기 학문, 이런 학문에 있는 내용, 기능해부학의 내용, 운동생리학의 내용, 근육해부학의 내용, 그 다음에 운동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 끌어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200장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언제 다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냐. 한 장 펼쳐놓고 핵심 이론 한 장 딱 단어 말하고 그 원리는 6가지가 있어 하면서 하나부터 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를 모르고 겉만 보면 이게 정말 이 약장수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은 힘들 것 같은데요.
인기 제일 많으세요? 인기는 많죠. 공부 시험 범위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제가 물리치료학과 교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치료학과 교수도 했었고, 제가 고대에서도 겸임교수로 했었거든요. 그때도 학생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수업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융복합해서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시험 문제는 왜 어려운가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시험 어디서 내는 거 도대체? 시험을 도대체 어디서 내나요? 다 해서 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안 좋죠.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네. 어떠세요? 좋으세요? 끝이 없어요. 진짜 저 완전 어깨가 다 말렸잖아. 학교다니면서. 교수님 때문에 그럼 어깨가 말려지는 거네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악플인데요. 네. 선생님 거북목은 언제 없으시나요? 아저씨 몸도 겁나 안 좋아 보이는구만. 이게 난 진짜 이게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지금도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세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물리치료과를 갔는데 우리 교수님, 우리 은사님이 성규야, 너는 등이 왜 이렇게 굽었니? 머리가 너무 앞으로 가서 너는 이거는 잘못된 자세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어떻게 고치나요? 잘못된 자세라고. 진단을 했을 때 너는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야. 오! 그럼 저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를 이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치료 잘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저의 몸의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진단을 했었는데 이 방식에 대한 것들이 과학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유학을 가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몸의 문제들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게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친구들이 저를 고칠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줄게. 나 좀 고쳐줘. 나 좀 고쳐주면 안 돼요? 나 좀 고쳐줘. 아니, 원장님 재활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왜 안 고쳐주셨죠? 이게 업무가 너무 많으셔. 네, 제 잘못도 있는데 항상 서류 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컴퓨터 안에 빨려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옆에서 자꾸 말씀을 드려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뀌어갖고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면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도 노력은 하죠. 그래서 매번 필라테스 하고 운동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제자를 계속 교육을 해서 저의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노력해서 그나마 이 정도실 수도 있어요. 노력하셔서.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뭐예요? 거북목이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네? 일자목이세요? 전 일자목입니다. 중이 다 제 머리를 못 깎네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운동 강사라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거지 뭐 자세 체형을 막 무조건 똑바르다,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많구나. 산만해. 근데 이거는 사실 악플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죠. 네. 저 어릴 때부터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에 빠져도 야, 입만 뜨겠다. 왜냐면 말이 쉬지를 않아. 이게 습관인데 이게 안 바뀌어요. 어른 ADHD 아시죠? 나 이게 ADHD가 봐. 이게 머릿속에 말풍선이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풍선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머릿속에서는 풍선이 하나씩 터져요. 그래서 이 풍선이 터지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풍선이 막 빠르게 나오고 그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순간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약간 느리는 타임이 있어요. 이 타임이 뭐야? 또 다른 풍선을 준비 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이게 습관이에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성향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개 강의 오시는 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다. 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남자라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듯이 난 이 공개 강의가 내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지만 말을 많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강의가 너무 재밌고 산만하다? 저는 좋습니다. 저하고 맞는 성향이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저도 10년 동안 봐오셨잖아요. 귀 안 따가우세요? 따가워요. 어떻게 견디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들어야 되고
전 그게 부러워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말수가 정말 없거든요. 진짜 없으시잖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한테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느라 말이 끊이지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분도 있으시긴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거는 제가 눈치껏 해요. 이렇게 눈치가 또 빨라서 이제 치료실에 들어가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우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환자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하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어디 가서 이렇게 아픈 거 얘기하고 싶은데 대부분 다 안 들어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느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가 봤을 땐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그 내용은 잘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가지만 저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에 꽂혀서 아 저분이 저 얘기를 하면 그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듣고 그걸 자꾸 해석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분의 그런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자기 마음은 안 알아줬으면 좋겠대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래. 그 우리 아이들도 그 얘기해요. 아이들이 아니죠. 성인이거든요. 이 성인들이 제가 들어오면 피해요. 이게 시끄럽다고. 그럼 내가 알았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생각난 건데 간혹 교수님께서 치료하고 나오면 환자분들 눈이 시뻘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죠? 울어서. 그러니까 정말 치료하시는 동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자분들이 펑펑 울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도대체 안에서 뭘 하신 거냐? 왜 저분은 도대체 저렇게 펑펑 울고 나왔냐? 그러면은 그냥 얘기만 들어주셨다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정확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도 진짜 뵙고 나서 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어르신인데 엄청 그분도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맺히고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었을까.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아요.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 겉에가 찢어지거나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근데 자다가 2시간마다 깨고 1시간마다 깨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거든요. 또 낮에도 괜찮고 그런 분들은 정말 혼자 소가리로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세상에서 맨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주변에도 가도 야 쟤는 맨날 아프다는 얘기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되게 징징거리는 사람이라 좀 남들을 피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너무 자기 안에 이제 응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들어줘요. 듣고 그럴 수 있다. 아픔 통증이 이렇게 흘러나가듯이 아플 수 있는 게 이런 원인이 있어서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진정성으로 환자분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럼 하시다가 울진 않으세요? 저는 잘 안 울고요. 대신 이게 눈물 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말로 그거를 계속 그분이 더 빠져들지 않게 자 그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약간 높여서 말을 하는 이유가 그분이 이제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아프다 보니까 마음도 가라앉고 목소리도 가라앉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죠. 많이 아프죠. 제가 그래 봤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파요.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 좀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고선 약간 에너지를 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높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계속 이렇게 눈물 흘리는 마음은 있지만 같이 울기보다는 희망, 응원, 그 다음에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기 때문에 눈물보다는 약간 그런 걸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프신데 대학병원을 갔는데 뭐 이런 걸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병원을 가도 뭐 괜찮은데 약이나 드세요?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운동이나 하세요? 근데 나는 불편하고 하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맞춤법 좀 제발. 굳은 거세요? 굳은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는 거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엄청나세요?
열이 엄청 나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은 걸 저도 보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아, 맞춤법 많이 틀리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저 혼자도 좀 창피해서 아,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본을 갖고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이 영상이었다면 좀 더 제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데 한 10명의 이 참가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쳐다본다? 너 잘하나 못하나? 정말 제대로 저게 사입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내 말풍선은 ADHD야. 8개가 막 지나가. 그러니까 말은 쉬면 안 되고 오디오가 비면 안 돼. 이분들은 정말 말이 없으세요. 그냥 정말 저게 되나? 안 되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혼자 급해져 갖고 말을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엉리는 거죠. 거기다가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할 때는 사투리를 은근슬쩍 섞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단어들을 저도 모르게 고급 단어가 나오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전문 용어거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입에 배서 툭툭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걸 자꾸 낮추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한테 맞춰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니까 하다가 자꾸 말이 이렇게 맞춤법에 맞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세요. 오늘도 2번 있었는데 인지해서 바꿨어요. 맞아. 하는 겁니다라고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네,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고치셔야죠. 고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투리가 은근슬쩍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고치긴 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아, 네. 네. 자, 그다음. 이 사람은 진짜 대학 교수 아니죠? 아, 네.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대학교에 신분증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에 가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 이름과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학교에서 이제 인정된 교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경교수님도 계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저처럼 임상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2가지를 하는 교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정말 운동치료를 하고 싶은 이 원생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토요일 오후 시간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학교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 나가는 순간 저는 너무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고 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눈빛이 바뀔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게 바로 제 기술을 알려주는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과 이 뭔가 탁 트여져 있는 학교에서 정말 생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라는 신분을 계속 놓치지 않게 하고 싶고 이 바른몸 교수라는 이름도 정확히 우리 대학원생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몸 교수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대학원생이 저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이길조 총장님 보고 계시죠? 저 학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제 노하우를 이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 홍보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저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맞고 저는 옆에서 학교 가시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음. 실제로 가르치는 대학원생이 몸이 아파서 교수님한테 치료받으러 여러 번 오거나 아니면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병원 끝난 이후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직접 또 방문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토요일 날 뭐 가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온라인 강의 생중계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 강의 출강하러 나가시는 만큼 병원에서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께서 더 밖에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네드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거기 있었던 댓글인데요. 이건 두개골이 다 자라기 전 아기들한테 해주면 될랑말랑한 걸 성인한테 하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돌팔이 약팔이란 논란이 많겠는데요. 네. 저도 그 댓글 읽어봤는데요. 네.
이게 머리뼈가 성인에서는 이미 굳었고 아이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분 정말 똑똑한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많기 때문에 똑똑한 답변을 다르신 거거든요. 이게 머리뼈라는 건 이미 다 자라서 봉합이 다 붙어지고 나면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기간을 짧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길게 바라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인종마다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용하는 패턴들이 다르다 보니까 머리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서양에 있는 사람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처럼 뭔가 쓰는 언어와 패턴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이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 머리 모양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팔이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댓글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뭐 성인 머리를 갖다가 교수님께서 진짜로 그걸 뭐 이렇게 철학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교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도 뭐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두개골 뼈에 이어진 그 경추, 근육 이런 걸 미세한 근육들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교정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뇌 척수의 순환이랑 근육 신경 압박이 된 거를 이제 푸는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환자의 그런 증상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현대의학에서 이미 증명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명이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두개골 줄이는 뭐 두상 교정기를 판다든가 뭐 두상 교정을 위한 뭐 목 스트레치 뭐 기기를 팔거나 아니면 뭐 약이나 이런 거를 팔면 그 말이 맞지는 않겠는데 실제로 우리 머리나 이런 모양들은 가만히 보면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거 잘 보면 길게 봤을 때 젊어서부터 계속 마사지를 하듯이 이 근육의 결을 살려주면 머리 모양이 좀 바뀌거든요. 연예인들 봤을 때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고 하죠. 카메라를 비추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 부위의 근육들을 자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 결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로 봤을 때 모양이 조금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게 실제로 교정이 일어나기보다는 이 모양의 결이 바뀌다 보니까 음영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마사지 받은 것처럼 얼굴 모양이나 형이 바뀌는 거지 뭐 무조건 얼굴을 막 틀어서 교정하고 맞추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그 무릎 아작나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동영상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릎은 원래 모이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네. 이게 우리는 이분법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모인 거 아니면 벌어진 거, 아니면 높은 거 아니면 낮은 거. 근데 원래 모아지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고 남자, 여자에 따라 골반의 크기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보다 골반이 좁고 여자는 골반이 넓죠. 그럼 당연히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모이는 거겠죠. 근데 남자는 골반이 좀 좁고 허벅지가 두꺼우니까 발이 어떻게 살짝 벌어지는 게 맞겠죠. 그걸 단순히 모여지는 게 정상 아닌가? 벌어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골반 크기와 무릎의 정렬을 보고 공개 강의에 오신 분의 체형을 보고 나서 그 정상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모였다, 벌렸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댓글 쓰신 분은 꼭 한 번만 더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정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진료실에서도 원래 무릎 모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다. 이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 범위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 쓰신 분은 꼭 오세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 다리가 원래 모이는 게 정상 아니냐? 이게 이렇게 굽어지는 게 정상인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체형과 자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전산 진단 범위를 내주고 제가 기능 평가를 통해서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면 이 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 이 질문이 나왔네요. 엉덩이는 왜 만지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네. 얘기거든요. 이게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조금 이게 좀 묘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엉덩이를 만지나요? 이 두 개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세 체형을 보고 촉진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 만지다를 조금 고급 단어로 말하면 촉진. 이렇게 만져서 그 텐션도 느끼고 높낮이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촉진한다 하면 검사의 한 방법이고요. 근데 만지다 그러면 약간 의미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엉덩이 같은 경우는 근육도 크고 그 안쪽에 숨어 있는 이 뼈의 모양들도 관절들도 크기 때문에 이 촉진을 해야만 그 안쪽의 움직임을 볼 수 있거든요. 촉진해서 그 구조를 찾고 구조에서의 문제들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위별로 만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단어 쓸게요. 죄송해요. 만져짐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훨씬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내 몸을 만질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만지는지 아니면 그냥 근육을 만지는 건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뭐 추문이나 이런 게 소송 같은 것도 뭐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럼 이미 뭐 문제가 네.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여자 엉덩이니까 좀 만지는 게 꺼려져서 이걸 안 만지고 그냥 넘어가고 치료를 한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돼야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고 그냥 뭐 남자 엉덩이는 만지고 단어 죄송해요. 여자 엉덩이는 안 만지고 그러면은 뭐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환자 보는데 그냥 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뭐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냥 뭐 찰흙처럼 보이실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차례처럼 보이나요? 그럼요. 이게 딱 보면 진흙에 이게 높낮이 보이는 것처럼 찰흙으로만 보이지 그게 무슨 여자의 몸이고 뭐 남자의 몸이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구석구석 이제 조형물처럼 또는 예술의 이런 조각상처럼 이렇게 몸에 곡선들이 보이고 이 라인에서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게 정말 왜 그런지를 이렇게 촉진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표현할 때 만지면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 어감이 조금 이런 좀 안 좋은 느낌으로 와닿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엉덩이를 만진다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공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가끔 물리치료실에 가다 보면 이 여자 치료사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물리치료 하려고 허리 쪽을 하거나 이 골반 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바지를 벌써 이만큼 다 내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자 치료사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환자분 잠깐 엎드려 계시라는데 왜 바지를 못 입고 계세요? 이러면 놀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라는 부위가 사실 되게 애매하고 이게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치료할 때도 관리해야 되는 부위라서 이 병원에서 우리 여자 치료 선생님들이 아주 애먹는 부위도 그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시거든 바지를 내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우리 치료사분이 이렇게 맞춰서 해주실 겁니다. 알아서 내려주십니다. 아, 또 나왔네요. 타이즈 꼭 입어야 되나요? 이거 타이즈 입어야 되나요? 댓글 보고 저도 느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곳저곳이 아프고 병원에 이곳저곳 다 가보셨던 분들이세요. 근데도 자기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공개 강의에 와서 내가 정말 내 몸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복을 입고 오셨다가 저희가 탈의실이 있거든요. 탈의실에 가서 본인이 갈아입고 나오시는 거죠. 그만큼 저는 이게 자기가 보여줘서 자기 원인을 찾고 싶은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타이즈를 입고 왔다? 그러면 저는 더 신경 씁니다. 얼마나 많은 부위를 더 찾아주고 알려드려야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 타이즈 입으신 분들 봤을 때 제가 말을 더 많이 해요. 말을 더 많이 하고 근육을 풀 때 그 부위를 안 봅니다. 조금 민망할까봐, 그분도 민망할 수도 있고 나도 민망할까봐 오히려 자 여기 근육 풀리죠? 말 많이 하고 딴 데 더 많이 봐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 분의 마음과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복장을 일부러 그렇게 하게 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먼저 요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절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고 오셨다가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아픈 부위가 잘 보일 수 있게 반바지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즈 입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민망한 경우는 제가 이렇게 수건도 같이 덮어드리고 여자분들도 영상에서 조금 선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나 민망해할 수도 있는 부위들이 보이면 제가 거기다가 수건을 덮어드리고 이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함이 없게끔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수건도 덮고 다른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덮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방식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너무 간절하거든요. 내 몸이 아픈 거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난 낫고 싶고 더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와서 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애초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 그냥 치료잖아요. 치료죠. 네. 맞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인데 이어서 질문이 나오네요. 가려라. 왜 가리냐?
끝없는 이제 딜레마인데 어떤 분은 남자만 천으로 가리고 여자는 안 가려서 보기 불편했는데 헐 낫네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다 가리고 왜 영상을 찍는 거죠? 나 참. 보여주고 싶은 부위가 이제 보고 싶은 분은 이거 나랑 케이스가 너무 똑같은데 내가 보고 저걸 하고 싶은데 가리니까 불편함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남자만 가린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몸이라는 건 음영이라는 게 있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몸을 이 근육의 굴곡과 이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부분이 잘 보이게 하려면 이 라인을 보일 수 있게끔 수건을 덮어서 들어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는 거고 옷이 잘 안 보이는 옷들도 있거든요. 그런 옷들은 이렇게 덮어서 여기에 함께 공개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개 강의 오신 분들은 10분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내가 진짜 알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영상 촬영용으로만 이걸 찍어버리면 이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80%는 이분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80%를 맞추고 나머지 20%가 영상에서 민망하지 않게끔 또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수건을 덮어서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혹시 댓글 신경 쓰셔서 더 가리신 거 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댓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저는 항상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 강의에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성분들의 비율보다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남성분들은 되게 간결하세요. 목 아파요? 등 아파요? 목과 어깨를 고치고 싶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여자분들은 나는 여기가 아프기 시작해서부터 언제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되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선정하는 저희 직원들이 그 스토리를 보고 선정하시는 거라 이제 제가 무조건 남자만 안 뽑고 여자만 뽑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에 맞게 뽑는 거라서 약간 이렇게 내용을 좀 잘 써주시면 아마 우리 직원이 잘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바른문 교수님 유튜브도 성 비율이 남자 여자가 3대7, 뭐 4대6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자기 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조금의 변화도 바로바로 느끼는데 남자분들은 이 정도는 아픈 거 아니야? 그냥 괜찮고 그냥 버티면 괜찮겠지. 그리고 골격이나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버텨지는데 여자분들은 잘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0개 정도 악플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교수님? 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구독자분들도 공감하고 좀 더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고 좀 더 표현할 부분들은 좀 더 표현해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악플이 아니고 발전을 위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 그거 하나하나씩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읽어보시는 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되게 마음 아파 하셨었어요. 하셨어요. 네. 원장님 마음 아프신 게 아니라. 저는 옆에서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뭐 신경 쓰시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교수님 채널도 발전을 하고 하니까 멈추지 마시고 계속 써주십시오. 네, 계속 구독해 주시고 병원 많이 와주시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 지금 쓰세요. 써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책 홍보 한번 하고 갈까요? 알겠습니다. 10만 명의 임상 데이터 케이스를 제가 정리해서 하나의 자세 체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고 내년 1월에 나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